강의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증시나 심판 한지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각도기 박산준입니다. 네. 밋밋하게 끝났습니다. 하나 사전에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는 이제 독립적인 유튜브 채널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저희가 이제 아직까지도 어떤 회사에 소속돼서 생활하기 때문에 소속사와 연관이 있는 유튜브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소속사와 저희 유튜브에는 관계가 없다라는 거 반드시 말씀드리고 싶고, 그것을 좀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 만약에 소속사와 관련이 돼 있다면 저희 소속사의 애널리스트가 저희 채널에 왜 안 나오겠습니까? 매일 나와도 모자랄 판에. 예? 근데 보셨습니까? 저희 회사 애널리스트가 최근에 2년간 나온 적이 없습니다. 소속사에서는 저희와 거리를 두기 위해서 저희 회사 애널리스트들이 저희 소속사 애널리스트들이 저희 채널에 못 나오도록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른 채널은 나갈 수 있지만 저희 채널은 못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소속사와 저희 증시각도기 TV 채널과는 관계가 없다는 거 다시 한번 밝히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는 0.8%, 코스닥은 1.7%대 상승했습니다. 아주 네. 급등한 증시였고요. 최근에 이렇게 반등도 굉장히 좀 빠르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장이 항상 오를 때는 개인들이 많이 팔죠. 오늘 코스피에서 5,400억 팔고 많이 팔았습니다. 코스닥에서 2,000억 팔았습니다. 네, 뭘 제일 많이 팔았냐? 네. 삼성전자 1,500억, 에코프로 700억대, 코덱스 레버리지 600억대, 코스닥 150 레버리지 400억대, 에코프로 BM 300억대. 다 이제 차익 실현을 한 것 같아요. 단기 투입한 사람들이 이제 차익 실현을 바로 단기적으로 하는 것 같죠. 네. 그리고 반대로 그러면 팔고서 뭘 샀냐? 산 금액을 보면은 네. 코덱스 200 인버스 2배짜리 곧버스 550억치 샀고요. 스톰테크 400억치 샀고, 신규 상장인가 보죠. 네, 코스닥 150 인버스 260억. 그러니까 인버스랑 곧버스랑 IPO 종목도 샀습니다. IPO, 네. 네, 요즘에 IPO가 너무 핫합니다. 천하제일 단타 대회. 네. 저희도 좀 관심을 안 갖고 있어서 그동안 잘 몰랐었는데 요즘에 상장 직후에 거래량이 보면 오늘 이 스톰테크 요것도 개인이 제일 많이 산 개별 종목이잖아요. 네네. 와, 이게 상장 주식수 이상의 거래량을 보였습니다. 요즘에 근데 상장 주식수 이상의 거래량을 대부분 많이 보이고 있고, 다만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좀 사이즈가 좀 너무 크다 보니까 상장 주식수를 넘어선 거래량은 상장 당일에는 안 나왔지만 그래도 오늘 또 상한가 마감하지 않았습니까? 네, IPO 종목들 굉장히 좀 뜨겁습니다. 좀 최근에 IPO 시장이 조금 열기가 식다 보니까 예전처럼 IPO 상장 가격이 예전보다 조금 낮게 형성되니까 이런 현상이 더 강화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업종별로는 기계 섹터가 제일 많이 올랐습니다. 두산 로보틱스가 14% 올랐습니다. 오늘 좀 로봇 관련 법안 시행된 소식도 있고요. 로봇주들이 좀 반등이 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철강금속에서도 동국제강, 남선알미늄, 조일알미늄, 포스코 스티엘리온 이런 종목도 상승했고, 화학 섹터에서도 화학주들 전반적으로 많이 상승했습니다. 전기전자 섹터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들어갔네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오늘 상한가 가면서 다른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도 같이 덩달아 급등했고, 잊지 않은지 다른 주들도 오늘 좋았습니다. 그리고 섬유의복에서 FNF가 1.5% 하락하면서 제일 꼴등했습니다. 많이 빠진 건 아니네요. 의료정밀, 증권주들 좀 안 좋았고, 업종별로는 큰 특징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17일 날 처음 상장을 했고, 오늘 두 번째 거래일이었는데, 상장 첫 거래일 날 4천만 주가 거래됐습니다. 총 주식수가 6,800만 주니까, 작은 종목들은 한 바퀴 도는데, 두 바퀴, 세 바퀴도 도는데, 요거는 한 바퀴는 못 돌았지만, 그래도 굉장히 반응 뜨겁죠. 대주주는 못 팔았을 테니까 몇 바퀴 도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겠네요. 네. 그리고 매수매도 창구가 다 상위가 키움증권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거래를 좀 많이 했다. 그리고 샀다 팔았다 단타를 좀 많이 쳤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공모가가 36,000원대였는데 벌써 74,000원대니까 2배 이상 급등을 했습니다. 요즘 IPO가 굉장히 뜨겁습니다. 덕분에 이 머티리얼스의 강세가 2차 전지 상승을 오늘 이끌은 걸로 봐도 크게 과언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시초가가 좋았지 않았습니다만 머티리얼스가 강세면서 같이 따라가는 흐름들을 보여주었어요. 네. 그래서 오늘 에코프로가 7%나 상승을 했습니다. 에코프로 BM도 5.5% 정도 상승을 했고, 나머지는 셋업체들이 오늘은 한 3%대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엔터주가 요즘에 좀 주가가 굉장히 조금 우려스럽죠. 박살이 났고 오죽했으면 아주 재미났는데 혹시 보셨어요? 우리 같은 경제 유튜버 중에 하나인 슈카월드.
박진영 대표가 나왔어요. 아, 그거 제가 보려다가 아직 네. 못 봤습니다. 전 다는 못 봤고 한 3분의 1 정도 봤는데 재밌더라고요. 주가 떨어져서 나왔어 보니까. 근데 저는 이런 어떤 소통 행위는 되게 좋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상당히 특이하네요. 아니 연예인이라서 어디가 접점인지 아는 거지. 일반 대중을 만날 수 있는 접점이 어딘지 정확히 꿰뚫은 거지. 그래서 우리 증시학도기보다는 확실히 슈카월드가 대단하죠. 넓고. 그래서 거기 나와서 얘기를 했는데 내가 모든 내 여유자금 모든 주식에 벌써 이미 다 박아놨고 대출까지 써서 주식을 사가지고 돈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빠졌을 때, 이렇게 빠졌을 때 사야 되는데 살 돈이 없어서 나는 얘기하는데 나 같으면 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제 조금 텀을 두고 막 그런 얘기 막 하다가 뒤에 뭐라 그랬냐면 저는 우리 회사의 2, 3년 후가 너무너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익이 너무나 싼 거예요. 근데 이제 당장은 모르겠다고 그 다음에 토를 달았어. 당장 2, 3년 뒤에 우리가 이렇게 시스템이 완벽하게 갖춰져서 이렇게 가면 좋아집니다. 라고 얘기했고 이제 지금 당장은 아니다. 그러나 어쨌든 시초가에 매수가 많이 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대주주가 그 주식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이 보는 채널에 나왔다는 거는 그만큼 또 주가도 신경을 쓴다라는 신경 들 수 있겠네요. 생각보다 신경 많이 쓰더라고요. 신경 쓸까 했는데 역시 대표는 달라. 신경 많이 씁니다. 네, 정말 2, 3년 후에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네, 일단 금요일에는 굉장히 좀 안 좋았어요. 인터주들이. 네. 이제 최근에 이제 에스파랑 스트레이키즈 요게 좀 앨범 초동 판매량이 좀 급감하면서 피크아웃 우려까지 제기되면서 사실 제가 요거 한 지난주 초인가요? 지지난주인가? 그때 한번 처음 말씀드렸는데 네. 그때도 한번 급락했었는데 금요일 날 되게 많이 빠졌더라고요. 엄청 빠졌죠. JYP YG가 9%대 하락했고 하이브가 7%대, SM 5%대 이렇게 하락했었는데 네. 중국에서 판매량이 좀 저조했던 게 이런 초동 판매량 급감으로 좀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중국으로 얼마나 앨범을 많이 팔고 있는지 중국향 수출 금액을 한번 보면은 최근에 없어졌죠. 저 21년도에 빵 뛰었다가 22년도, 3년도 초반에 이렇게 빵 뛰었던 게 지금은 아예 숫자가 없어졌습니다. 올해 6월부터 10월까지 전년 대비 95에서 99% 급감을 했는데 이렇게 90% 후반대 급감이라는 거는 인기가 좀 식어서 이렇게 떨어졌다라고 해석할 수는 없고 규제 당국이 뭔가 강력한 개입을 해서 그냥 박살을 내놨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서 시진핑은 외국 나가서 왜 기업인들 만나고 그래? 저런 식으로 하니까 기업인들이 싫어하는 거지. 짜증나 진짜. 뭐 하는 짓이야. 왜 이렇게 막을까요? 엔터를. 아니 뭐 애국주의고 있고 뭐 이게 정신을 황폐한다고 생각하는 거지. 저질 애들이 들어와서 춤추고 막 옷 훌떡 반쯤 벗어가지고 막 춤추고 하는 게 너무 싫겠지. 그 옛날 어른들 입장에서는. 그래요. 받아지겠어 그게. 근데 자기 와이프도 가수인데 이해를 못하네 이쪽은. 그러게요.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그런 식으로 하니까 LOL 리그 오브 레전드에서 개떡대에서 3대 0으로 깨진 거 아니겠습니까? 중국이 깨졌어요? 예, T1 축하드립니다. 엄청나더라. 유튜브 동시 접속자만 160이야. 160만 명이요? 한국 사람만. 와. 그것도 유튜브만. 뭐 아프리카 TV 그 서버 터졌고 뭐 여기저기 막 다 본 거예요. 네이버도 보고 막 다 봤고 중국 애들 몇 명 봤겠어요. 모르긴 몰라도 1000만 원 봤을 거야. 1000만 원 넘겠죠? 그렇지, 1000만 넘죠. 그렇죠. 네. 우리 5천만에 160만 봤으니까 2, 3천만 봤겠지, 그죠? 그래서 그걸 보면서 내가 생각이 들었어. 막 젊은 애들 막 울고불고 막 이래요. 막 눈물 흘리고 막 그래. 그렇게 재밌나요? 와, 막 이러면서 그 페이크가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우승했다는 그걸 보면서 막 애들이 막 페이크의 서사가 만들어지면 우는 거야. 막 감동을 해가지고 우리 월드컵 우승 뭐 이렇게 수능하면 우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 개념인데 롤드컵이잖아 이름도. 근데 갑자기 보면서 번쩍 든 생각은 아니 갤럭시는 이거 안 하고 뭐 하는 거야? 갤럭시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갤럭시가 이걸 해야지. 전 세계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브랜드 가치 높이려면 갤럭시가 팀을 만들어서 우승을 해야지. 사실 SK텔레콤은 외국에 수출을 안 하니까 T1이라 하잖아요. SKT T1이잖아요. 별로 1등 안 해 상관없어요. SKT는. 근데 갤럭시가 옛날에 팀이 있었거든요. 근데 없어졌더라고. 근데 난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수천만이 보는 거를 왜 팀을 만들어갖고 1등을 해서 야 역시 갤럭시는 달라 그러고 걔네들 CF 모델을 사면 또 갤럭시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갤럭시를 씁니다. 페이커가. 그렇지. 엄청난 홍보 효과네요. 근데 돈은 좀 많이 든대요. 돈은 많이 들고 그다음에 중국에서 몸값을 너무 띄워놔가지고
필요 이상으로 돈이 많이 들긴 한데 걔네들이 몇 배를 몸값을 주겠어? 2, 3배씩 주겠지. 만약 페이커 온다 그러면 한국에 받는 것보다 한 서너 배 줄걸? 그렇겠죠. 분명히 그럴 건데 그래도 해야죠. 이거는. 아니 난 너무 답답해. 삼성 마케팅 뭐 하고 있는 거야? 진짜. 이렇게 뻔한 걸 왜 안 해? 난 진짜 너무 답답해. 답답합니다. 다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한테 광고 안 줘서 좋으니까 그런 건 좀 하셔요. 네. 네, 그렇게 조금 전에 보여드린 대로 중국향은 거의 뭐 전무하다시피 전멸을 했는데 네. 사실 중국 비중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더라고요. 과거에는 한때 이제 16년도, 17년도 이때는 한 30%대까지 있었는데 네. 최근에는 9%까지 좀 떨어졌어요. 올해 누적으로는. 물론 이제 중국 수출 금액이 급감해가지고 그거 반영이 된 것도 있겠지만 그거 가다 근데 그 전에도 한 20% 수준이었죠. 20%면 적은 건 아니잖아요. 네, 그래도. 적은 건 아니죠. 근데 2위니까. 야, 근데 일본 시장이 진짜 크네. 예, 저도 이거 보고 좀 놀랐는데 네. 일본으로 굉장히 많이 수출을 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일본이나 이제 그 위에 미국도 와, 좀 미국이 엄청 늘어나죠. 네, 미국이 최근에 또 많이 늘고 있어요. 2015년만 해도 2%였잖아요. 네. 그게 3%, 5%, 8%, 12%, 15%, 17%, 23%로 미국 시장이 굉장히 꾸준하게 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K-팝의 어떤 진성 뭐랄까 그 실력이 많이 늘었다는 얘기네. 본토 가서 저렇게 팝의 본고장에 가서 K-팝을 떨친다는 건 엄청난 거네요. 그러겠죠. 네, 그게 이제 또 최근에 데이터로도 나왔는데 스포티파이 스트리밍이 굉장한 것 같습니다. 앨범 초동은 이제 역성장했던 스트레이키즈랑 에스파가 발매 1일차에 스포티파이 글로벌 스트리밍이 전작 타이틀곡 피크 대비해서 각각 12%, 36% 성장을 했다고 하고 오늘 나왔던 소식은 스트레이키즈의 이제 락스타라는 앨범이 빌보드 201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네 번째 빌보드 기록이라고 하고 4회 이상 이렇게 기록을 한 것은 BTS 다음으로 처음이라고 하네요. 네, 근데 이제 빌보드 이렇게 기록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주가 상승은 좀 미미해서 아무래도 참 최근에 많은 그 피크아웃 우려가 그렇죠. 그래도 많이 짓누르고 있다. 네. 근데 그 엔터 투자하실 분은 어제 저 느낌 박진영 대표가 와서 한 얘기는 IR에서나 들을 법한 얘기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투자하실 분은 우리 슈카월드 가셔가지고 꼭 그거 보셨으면 진짜 좋을 것 같고요. 그 요즘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가는 넘버원 아티스트가 누구지? 아티스트요? 네, 노래하는 사람. 어제 그 얘기 꽤 오래 했거든. 유명한 사람입니다. 외국인이요? 외국인, 미국 사람. 미국계 그러니까 미국에서 활동하는 사람. 아, 모르시는군요. 네. 네, 있어요. 그 사람, 그런 사람이 있는데요. 우리 댓글로 많은 분들이 적어주실 거고. 거기가 되게 한국화된 미국 팝 가수라는 거야. 고객이랬다. 관객과 팬 관리를 한국처럼 한다는 거야. 그러면서 최근에 왜 한국이 뜨고 있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박진영 대표가 분석한 게 처음에는 뭐야 이랬는데 한번 관심을 가지면 되게 끈적끈적하게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거지. 팬한테 되게 진심이고 관심을 많이 갖고 소통이 많이 되고 거기에 이제 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K-팝의 핵심인데 지금 세계 1위 하고 있는 그 팝 아티스트도 한국 향하고 되게 비슷한 미국 가수들 중에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봐서는 이제 한국 K-팝이 앞으로도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좀 의미 있게 들렸습니다. 네. 그래도 중국이 많이 무너져도 다른 데서 잘 나가서 뭐 앨범 판매량은 그래도 YY는 플러스니까 다행인 것 같은데 중국이 빨리 이제 회복이 된다는 소식이 나중엔 또 주가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뽕으로 말씀드리면 중국은 여기도 안 열면 어떻게 외국 기업이 가서 뭘 하겠어. 이런 것도 안 열면 그런 생각도 드네요. 네. 그리고 로봇주 오늘 좀 핫했습니다. 두산 로보틱스가 14% 오늘 반등을 했는데요.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이라고 하는 지능형 로봇법 줄여서 이게 17일부터 시행이 됐다고 합니다. 네. 기존에는 이제 로봇은 차로 분류가 돼가지고 실외에서 이제 보도 통행은 금지됐었는데 이제는 그 배달해주는 로봇이 인도로도 다닐 수가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길 가다 보면은 뭐 배민이나 이런 로봇들이 돌아다니는 모습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갑자기 짬뽕 다 엎어져서 오겠네라는 생각이 드네요. 돈가스 밥 같은 거 다 뒤에 비빔밥 돼 갖고 오겠는데? 아, 우리 그 로봇 기술자들을 너무 무시하지 마세요. 아니 한국 인도가 네. 한국 로봇가 아무리 잘해도 그거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아, 그걸 다 감안해가지고 만드시겠죠. 뭐 완전 알아서 비빔밥 돼 갖고 오겠는데 덮밥이. 네. 네.
네, 그래서 많이 인건비가 비싸 보니까 로봇 네. 대체 움직임이 아직도 계속 좀 되고 있고 네. 법안까지도 조금 뒷받침되고 있는 모습 때문에 로봇 주다 오늘은 좀 상승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5주 만에 신조 성과가 또 올랐습니다. 신조 성과는 올랐다는 뉴스만 전해드린 것 같고 떨어졌다는 뉴스를 전해드리지 않은 것 같은데 네. 어쨌든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또 1포인트 정도 올라서 177포인트 정도 신조 성과 지수가 기록을 했고 중고 성과 지수도 최근에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도 보이네요. 예.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대형 수주 소식들이 좀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네. 현대중공업이 14일 날 냈던 수주가 LNG선 2척 2.65억 달러입니다. 굉장히 높은 가격이고 28년 2월 인도 예정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27년도도 이제 굉장히 빠르게 차고 있고 28년도도 이제 수주를 좀 받고 있습니다. 28년이 언제 와? 그렇죠. 지금 23년도니까 5년 후 이건 근데 28년 초니까 뭐 4년 반 정도 후인 것 같은데 일단 수주는 굉장히 쏟아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VLEC라고 초대형 에탄 운반선입니다. 네, 요거 2척도 수주했는데 이것도 27년 5월달 인도 예정입니다. 근데 VLEC 이것도 22년도 12월에 일본에서 척당 1.5억 달러에 수주를 했던 게 마지막이었는데 이번에 1.7억 달러로 올라왔습니다. 한 14% 정도 신조 성과가 상승됐으니까 최근에 수주도 계속 이어지고 있고 신조 성과도 높은 가격에 계약 체결이 되고 있고 이 좋은 그림이 계속되고 있는데 네. 최근에 이제 주가는 좀 많이 위에서 좀 조정을 받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하나오션도 14일 날 이제 그리스 선사로부터 VLAC, 요건 암모니아 운반선입니다. 요거 4척 수주했는데 27년도 6월 달 인도분입니다. 네, 이제 9월에 현대중공업이 처음 수주했다고 하는데 요 암모니아 캐리어가 1.16억 달러였습니다 당시에. 근데 한 7% 높은 가격에 이번에 또 수출을 하게 됐고 이제 암모니아선 시장은 좀 열리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하나오션이 12%나 급등을 했고요. 네, 현대중공업, 현대미포, 한국조선해양, 뭐 삼성중공업도 다 3-4%씩 반등을 했고 오늘 기자재들도 좋았습니다. 네. 그 도대체 왜 조선이 안 오를까 상당히 사실 개인적으로 의문이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자료를 읽은 것들 보니까는 중국의 점유율이 훨씬 높아요. 그러니까 워낙 도크가 한국보다는 많은 것 같고요. 도크가 많다 보니까 어차피 지금 28년도 할 거고 하니까 중국으로 상당 부분 조금 넘어가고 있는 거 아니냐. 일단 어려운 거는 우리나라한테 오긴 오는데 간단한 거는 우리 요즘에 저거 본 적 없잖아요. 무슨 컨테이너선, 무슨 벌크선 수주했다. 거의 안 들리잖아요. 우리는 고가 선박 아니면 하지 않겠다. 여기서 이제 도크를 더 늘리기에는 한번 죽었던 경험이 있으니까 무서워서 못 하는 거고 뭐 그런 상황 아닌가 싶어서 그래서 이제 성장률을 중간에 뺏겨서 그런가? 이 정도쯤이면은 물론 이제 더 이상 수주를 못 받기 때문에 과거는 수주 피크, 주가 피크였는데 수주 피크를 더 이상 만들 수 없으니 주가가 못 따르는 게 아닌가 싶긴 한데 아마 내년부터는 실적은 역대급으로 나올 가능성은 있어 보이죠. 네. 근데 이제 항상 실적은 굉장히 잘 나올 때도 있고 못 나올 때도 있는 그런 이제 시클리컬 산업이다 보니까 멀티플을 네. 좀 높게 주기는 어려운 것 같긴 해요. 네, 이렇게 좋은 만큼 언젠간 또 다시 그 정반대로 확 나빠질 수도 있는 가능성이 좀 항상 존재하다 보니까 이런 기업들은 좀 멀티플 낮게 항상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좋을 때는 정말 업황이 좋을 때는 좀 아쉬운 점인 것 같죠. 네, 삼성전자도 그래서 막 PER 막 30배 받고 막 이렇게는 못 하잖아요. 네.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합니다. 네, 그리고 유안타 증권에서 면세점 관련해서 다시 한번 믿어보자. 24년도에는 네, 이런 의견이 있어서 뭐 긴 리포트 중에 그 부분만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23년도부터 면세점 매출액이 계속 매월 이제 역성장하는 중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유를 보면은 나쁜 소식은 아닙니다. 매출액이 떨어지고 있지만 사실 좀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는데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이제 면세점들이 VIP 고객이나 여행사에 지급하는 송객 수수료라고 있습니다. 네, 고객들 많이 이제 소개해준 만큼 그만큼 수수료로 지급을 해주는 건데 18년에 1.3조, 19년에도 1.3조입니다. 20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0.8조로 좀 줄었다가요. 21년도에는 3.9조로 급등하고 22년도에는 7.1조로 또 급등을 합니다. 수수료를? 네, 수수료로 주는 금액만. 그러니까 수수료를 엄청나게 많이 주는 거죠. 이만큼 그러니까 0.8조에서 2년 만에 7.1조가 된 거는 이거는 뭐
매출액이 10배 뛰었다기보다는 그만큼 이제 수수료 금액이 수수료율이 좀 높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따이공 때문이었거든요. 네, 따이공 의존도가 21년도, 22년도에 굉장히 많이 좀 급증을 했었습니다. 따이공 1인당 매출액이 한 1, 2천만 원대까지 이제 올라왔기 때문에 면세점 매출 성장에 좀 기여하는 부분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왜 이렇게 면세점이 수익성은 상관 안 하고 매출 성장에만 좀 신경을 많이 썼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적자를 보더라도 수수료를 지급하면서 매출액을 많이 올리려고 했던 게 좀 지난 전략이었던 것 같고요. 근데 올해부터는 전략을 바꿨습니다. 이 따이공 승객 수수료율은 좀 낮추면서 어쩔 수 없이 매출액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수수료 안 주면 뭐 별로 안 가져가겠죠. 다만 영업이익은 흑자 전환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재무 구조가 좀 정상화되는 수순으로 가고 있다. 네, 그래서 과거보다 좀 높은 수수료 지급하면서 매출만 높고 적자 계속 보고 이런 좀 좋지 않은 구조가 이제 정상화되고 있는 수순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출액이 매월 역성장하고 있다는 소식이 또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렇게 나쁜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